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경제학의 핵심 포인트 540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국경제학 중요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91부터 100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91번째 포인트는 단기와 장기입니다. 단기란 고정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으로 시장 진입과 퇴거가 불가능한 짧은 기간을 의미하고, 장기란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 요소로 시장 진입과 퇴거가 가능한 긴 기간을 뜻한다. 즉, 생산 요소 중 하나라도 투입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을 단기라 하고, 모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장기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92번째 포인트는 총 생산물과 한계의 생산물입니다. 모든 가변 요소를 투입하였을 때 생산된 재화의 총량을 총 생산물이라 하고, 한 개의 생산물을 적분한 값으로 한 개의 생산물을 합하여 구한다. 가변 요소를 한 단위 추가 투입 시 총 생산물의 증가분을 한 개의 생산물이라 하고, 총 생산물을 미분한 값으로 총 생산물 곡선상 접선의 기울기로 구한다. 여러분, 한 개자가 붙으면 총을 미분한 값이고 총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한 개 생산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생산물을 미분하면 한 개 생산물이 되고, 총 생산물 곡선상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93번째 포인트는 등량 곡선입니다. 생산자가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L과 K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 등량 곡선이다. 등량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량이 커지고 교차하지 않으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즉, 등량 곡선은 일정한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그려낸 곡선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과 자본, 즉 생산 요소를 0에 가깝게 덜 들여서 생산하는 게 이득이겠죠? 따라서 효용 곡선과는 반대로 원점에 가깝게 그려질수록 유리합니다. 94번째 포인트는 한계 기술 대체율입니다.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을 한 단위 추가 고용 시 감소하는 자본의 변화량을 한계 기술 대체율, MRTS-LK라 하고, 등량 곡선상 접선의 기울기로 구한다. 한계 기술 대체율은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자본을 얼마나 감소시켜야 하냐로 역시 한계자가 붙었기 때문에 등량 곡선상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95번째 포인트는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입니다. K를 L로 대체해감에 따라 한계 기술 대체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이때 두 생산 요소가 완전 보완적일 경우 등량 곡선은 L자형이고, 두 생산 요소가 완전 대체적일 경우 우하향의 직선 형태입니다. 또한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통상적인 등량 곡선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함을 의미합니다. 96번째 포인트는 등 비용선입니다. 주어진 총 비용으로 구입 가능한 생산 요소의 조합을 나타낸 직선이 등 비용선이다. 등 비용선은 K는 마이너스 R분의 WL 플러스 R분의 TC이다. 이때 핵심은 등 비용선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W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의 가격이 오르는 등의 이유로 투입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등 비용선은 우측으로 평행이동하고 임금이 하락할 경우엔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97번째 포인트는 생산자 균형입니다. 주어진 등비용선 수준에서 총 생산물이 극대가 되는 것을 생산자 균형이라 하고, 등량 곡선과 등 비용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국 한계 생산물 균등의 법칙에 따라 달성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습니다. 등량 곡선과 등 비용선이 접하는 점이라고 했으니 등량 곡선의 기울기인 MRTS-LK와 등 비용선의 기울기인 R분의 W가 일치하면 되는 것이죠. 98번째 포인트는 요소 집약도와
대체 탄력성입니다. 대체 탄력성은 한계기술 대체율의 변화율에 대한 요소 집약도의 변화율로 한계기술 대체율이 1% 변화할 때 요소 집약도의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한계 대체율이 1% 변화할 때 요소 집약도의 변화율이 대체 탄력성이다. 이때 요소 집약도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 비율로 1인당 자본량이다. 여기서 핵심은 대체 탄력성은 한계기술 대체율이 1% 변화할 때 요소 집약도의 변화율이라는 것이고 요소 집약도는 1인당 자본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99번째 포인트는 규모에 대한 수익입니다. 모든 요소 투입량이 K배 증가하면 생산량이 K배 증가하는 것을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 하고 이때 LAC는 수평선이다. 모든 요소 투입량이 K배 증가하면 생산량이 K배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을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라 하고 LAC는 우하향이다. 모든 요소 투입량이 K배 증가하면 생산량이 K배보다 작게 증가하는 것을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라 하고 LAC는 우상향이다. 여러분, 생산에 노동과 자본, 딱 두 종류의 생산 요소 투입이 필요한 A제화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동과 자본을 각각 2배씩 증가시켜 투입했는데 A제화 생산량도 딱 2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제화 생산량이 2배보다 크게 증가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고 2배보다 적게 증가할 경우엔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0번째 포인트는 확장 경로입니다. 투입 비용 변화에 따른 생산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이 확장 경로로 그 형태는 노동과 자본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즉, 모두 정상적 요소일 때 우상향의 곡선이고 생산함수가 동조함수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며 노동이 열등한 요소일 때는 좌상향의 형태이다. 확장 경로는 다소 어려운 개념이지만 형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투입 요소가 정상제이면 우상향의 형태이고 생산함수가 1차 CD와 같은 동조함수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노동이 열등제이면 좌상향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